저 나이 정도 되면 안정된 생활을 하시는 분이 그렇죠. 대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시작이다 보니까 앉아있어요. 인생은 몇 세부터 그러면? 저 이제 60부터예요. 와 바이아띠라는 게 어떻게 지어지게 되는지. 아띠라는 거는 원래 우리가 우정, 친구 이런 우리말이라고 해요. 세무서 등록을 하는데 아띠는 대여 한복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를 바이를 쓰든지 뭘 하든지 뭘 넣어라. 당장은 내가 세무서에 갔는데 생각하라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이 아띠로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한글이 또 안 되는 거예요. 앞에가. 아띠에 의해서 제작이 된다. BY로 해서 바이 아띠가 맨 처음에 했고 그 다음에 수정을 하니까 한글이 되더라고. 그래서 바이 아띠로 그냥 네 글자로 그냥 바이 아띠로 그냥 상호로 만든 거예요. 한복 이런 데 관심이 많이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계기가 혹시? 저는 일본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유학생활 중에 시간 여유가 남아서 파우치라든지 그거를 조금 만들어서 지인들한테 좀 나눠주고, 근데 일본인들은 기모노에 대한 그런 애착이나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제 나이대에 일본 유학 갈 때만 해도 한국인이 이렇게 생겼나 할 정도로 신문사에서 그때 막 나왔었어요. 취재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왔을 때 전문 분야는 저는 식품 영양학이었거든요. 일본에서 제가 영양사 자격증도 다 땄어요. 근데 저는 그게 적성이 안 맞아요. 저는 원래 문과 계열인데 이제 이과로 하니까 너무 공부도 힘들었는데 또 장학금을 못 따면 돈이 집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는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졸업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길거리에서 제가 솔직히 말해서 했었어요. 8년간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정식으로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때 이런 한복의 그 느낌이, 전통 한복은 평소에 못 입으니까 우리의 어리듬 담긴 그런 느낌이 흰 동정 깃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옷을 만들어 입기 시작한 거예요. 핸드메이드 제품 판매하면서 그때는 이런 옷을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입었는데 거기에다 이렇게 한복의 깃을 살짝 올리니까 너무 멋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팔아라는 거예요. 제 옷을 구매하신 분들이 지금도 가지고 계신 분들 입고 오는데, 근데 그 손님이 북구에서 오셨는데 얼마 전에 제 한복을 사가지고 가시면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는 거예요. 북구에서 시작했어 이랬거든요. 내 옷을 입고 온 거야. 이거 사장님 거 맞죠? 그러니까 내 거다. 완전 진짜 눈물 났어요. 20년. 그분한테 내가 엄청 싸게 드린 기억이 나요. 그 원단을 염색을 했었거든 내가. 바느질 너무 퍼펙트하다. 색깔 너무 예쁘다. 몸에 핏이 쫙 맞으니까. 그리고 우연히 여기 오다 보니까 한복집이 있더래요. 와서 보니까 나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8년 동안 하면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홈플러스 본사에서 내려오셨던 과장님이 판매를 해봐라. 그 지점장 보고 그래서 들어갔어요. 1회 하고 여기 아니다. 중구로 가라. 본점으로 가라. 그래서 중구에서 제가 10년간 계약을 했어요. 추석하고 설날 팝업하는 걸로. 제가 5년까지만 했어요. 대외 활동이 자꾸 늘어나니까. 여기는 울산 청년이 있어요. 여기 요 입점하는 게 공고가 떴는데 하루 전날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내일까지 마감인데 나이가 딱 걸리는 거예요. 27대로 들어왔어요. 여기를. 지금 이제 6년째죠. 6년째요. 또 요것만 그냥 했으면 저는 그냥 여기서 그냥 구멍가게 한복집 아줌마로 남아있을 텐데, 옛날부터도 저는 나이는 있었지만 컴퓨터를 기본적인 거는 할 수 있었다 보니까 지원 사업이나 아니면 이런 프로젝트 같은 거 그런 걸 많이 찾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공예진흥, 뭐 한복진흥센터 이쪽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바이아띠만의 색깔 차별성이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을 좀 더 처음에는 제가 전공한 것도 아니고 제가 또 양재 학원에서 단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디자인이나 그 바느질 방법이나 미싱 방법도 전부 다 인터넷이나 프린팅해서 책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제가 그걸 다 했어요. 디자인 노트만 해도 거의 한 20권, 30권 되거든요. 내게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구멍가게밖에 안 되는 게 내가 만들어서 내가 파니까. 그래서 이제 대량 생산이라는 개념이 좀 힘들더라고요. 이 생활한복이라는 게 말은 생활한복인데 우리 일반인들이 생활한복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거의 집에서 입는 잠옷 형식이잖아요. 바이아띠 하면은 떠올 수 있는 뭔가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때부터 계속 꾸준히 그걸 계속 했었어. 그냥 나는 이렇게 합니다. 이게 아니라 한 3가지를 타겟을 잡았어요. 하나는 바느질, 그 다음에 원단 소재, 정말로 생활한복. 그 3가지를 제가 포인트를 잡아서 지금까지 쭉 온 거예요. 퀄리티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고 인지도도 어느 정도 생기고. 전통 한복은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요즘에는 물세탁 가능한 것도 있지만 일단은 이제 드라이 클리닝이나
핏물이나 보관할 때 부피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 긴 치마이기 때문에 평소에 입기는 특히 비 올 때 더 불편하고 원단이 비단 아니면 합섬 섬유죠. 생활 한복에 제가 제일 처음으로 물빨래 가능하고 예민한 피부에 누구나 입을 수 있는 거 착안이 된 거죠. 이것만큼 특별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있을까요? 한복의 기본, 우리 전통의 기색 느낌이라든지 물론 화려하거나 디자인을 변형하는 것도 다 가능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의 뭐 단코깃이라든지 뭐 칼깃이라 둥근 깃이라든지 끝동이라든지 그다음에 고름이나 고름이 불편하면은 단추로 변형하는 거. 어쨌든 한복의 기본 틀은 저는 가지고 가자. 일단은 한복이다. 메리트가 있는 거는 옵션 가능한 거. 예를 들어서 소매 길이를 길게 한다든지 뭐 치마를 짧게 한다든지 저같이 이제 체격 있는 사람은 아무리 프리 사이즈라도 적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77까지는 프리 사이즈를 웬만하면 다 입을 수 있어요. 사이즈가 더 이제 올라가면은 프리라는 그 개념은 없어요. 빅 사이즈로 들어가든지 그런 것도 제가 어느 정도까지는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날씬한 사람은 한 바퀴 더 돌아가겠지만 조금 체격 있는 사람은 충분히 입어도 괜찮다. 장인 정신이라는 이런 게 아니라 장인이시네요. 감사합니다. 바이아띠가 나아갈 방향과 목표가 있으시다면 생활 한복의 장점과 다른 사람보다 독보적으로 어필을 할 수 있는 누구나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저희 목표고 의외로 한류 문화가 이제 변성이 되다 보니까 저는 외국인들도 우리 옷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게 첫째는 뭐냐면 원단 소재가 너무 좋대요. 한국산 원단이면 무조건 오케이거든요. 그거는 제가 이미 인정을 받았고요. 둘째는 깨끼 바느질이라는 저 바느질 법이 외국에도 있더라고요. 저건 우리나라에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깨끼 바느질. 한복지 원단에 깨끼 바느질이라는 거는 3번의 기법이 들어가요. 한복이 비싼 이유가 거기에 있었어요. 손 작업이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저는 저런 원단의 바느질은 고수하고 있어요. 힘들어도. 바이아띠와 함께 나를 돋보이게 해주세요.